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0.11% 올라서 이 전세 시장 불안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해서 이 전세난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전국의 입주 물량도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에서 78개 단지 총 52,800여 가구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14%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봄 성수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로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명절 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그 새로운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2월 4일 날 새롭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인데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약간 3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5년 안에 이제 공급하겠다.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발표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5년 안에 그 집값에 대한 안정과 뭐 전세에 대한 안정,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은 그 안에는 또 새로운 어떤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갈 것이냐가 새로운 또 문제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준비를 먼저 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설 명절 전 발표를 예고했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총 83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정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합치면 210만 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공급 물량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천 가구를, 공공정비사업으로 13만 6천 가구와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 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 3천 가구, 단기주택 확충으로 10만 1천 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올해 이 정부와 또 다음에 어떤 그 정부가 이어질 그런 어떤 그 획기적인 방안인데요. 이 주택 공급 방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또 획기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80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서울이나 도심권, 이 도시권 안에 이제 30만 호를 획기적으로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뭐 현재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을 어떤 뭐 지분 공유제, 뭐 수익을 좀 나누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서 획기적인 용적률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풀어서 진행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조합 원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한테는 또 획기적인 어떤 수익 창출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안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상가에서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지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주들에게도 어떤 그 지분 공유제 또 지분을 수익을 좀 나눠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장 큰 또 하나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어쨌든 간에 용적률을 상한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주차장의 어떤 비율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역세권하고 바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용적률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또 기부 체납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줄여가면서 조합원들한테 가는 어떤 분담금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여드는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현재 뭐 1 플러스 알파 이상의 어떤 보상금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인해서 25년 안에 약 30만 호 정도의 공급이 다는 안 되겠지만 그중에서 뭐 절반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공급 방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시간대에서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개요적인 부분을 일단 다루고요. 안에서 뜯어봐서 어떤 공급 방안이 있는지를 또 이제 하나의 또 테마를 잡아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한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게 이제 25번째 대책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대책을 보게 되면 이런 대책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 있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그 규제를 이제 추합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부담은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어떤 부담금인데 이 공공성을 띠게 되면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거의 뭐 없도록 진행하겠다. 거의 뭐 부담금을 많이 짓지 않도록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절차 간소화에 있습니다. 이 공공이 토지주, 즉 공공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 토지주라든가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토지주한테 주는 혜택, 또 세입자에게서 원만하게 그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주는 혜택,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좀 담아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기간 5년 안에, 즉 2025년에서 6년 안에 어떤 그 입주되는 시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어쨌든 간에 뭐냐면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지주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단은 애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줘서 토지주의 약 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신속하게 그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는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번째 대책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리츠를 만들어서 토지주한테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익공유제를 여기다도 한 번 더 실현을 해보겠다라고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런 이익들은 토지주에게 또 영세 상인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건축을 보게 되면 구분상가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상권, 이 지역 상권과 어떤 그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다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공공재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처럼 재건축의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기부 찬합에 대해서 토지를 좀 많이 빼앗는 어쩔 수 없이 안에 이제 공공기관을 넣어야 되고 공공재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용적률을 상한시켜줘서 위에서 이제 그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에게도 상당히 좀 이익이 가는 그러니까 1+++ 알파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또 여기 안에 이제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좀 충분히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지주들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 남들한테 이익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 현재 재개발 지역, 즉 과거 유타운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역세권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건축이 잘 안 됐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떤 이익 공유, 즉 토지주에 대한 이익을 나눈다는 그 의미 자체를 상당히 좀 혼돈시켰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충분히 마련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그 저개발되어져 있는 또 저밀도 지역을 상향시켜줘서 또 그만큼의 어떤 이익 상충을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상당히 좀 획기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 현재까지 있었던 공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착공까지는 장기간에 대한 소요가 되죠. 여기 안에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인과 또 토지주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개별적으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손해보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견 조정도 쉽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좀 작용했었죠. 그다음에 또 현 정비법으로는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좀 어렵다. 현 정비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수단 또 재건축의 수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주택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좀 새롭게 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 개정이 또 필요한 이런 사항인데 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주택 공급 방안을 좀 보게 되면 압도적 물량으로 소급 분할의 어떤 심리를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계획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이게 상당히 요게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분당이나 강남구 수와 비슷한 약 한 32만 호가 5년 안에 공급만 된다면 가격에 대한 안정, 또 전세에 대한 안정 이런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30만 호라는 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서울에 30만 호가 공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건설 계획을 단축을 시켜서 평균적으로 약 한 13년에서 많게는 약 한 15년 정도 걸렸던 것을 약 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나왔던 부분은 이 30, 40 세대의 어떤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 청약제도를 좀 개편을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시간에 좀 다룰 수는 없지만 청약제도를 좀 개편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면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구수는 주는데 어쨌든 간에 세대 분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대 분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대원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 2030년까지도 지속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청약 제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주택 기본이라는 주택 기본, 이 주택 기본법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주택에서 실거주할 수 있는 그 용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같이 추합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의식주에 대해서 차지하는 어떤 그 주거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를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좀 줄여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7월 달에 또 사전청약,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상여청약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과감한 규제 확산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급을 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시키겠다. 공공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 이익을 획기적으로 좀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지는데, 토지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약 한 10% 이상의 추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지주가 어떤 것을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쉐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원 플러스를 가져가는 대신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같이 실현해주고, 이것이 정부에서 보증만 해준다면 토지주, 즉 조합원 입장에서는 같이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 부지에 대한 확보 물량을 보게 되면 서울, 특히 5대 광역시, 인천, 경기 외에 서울광역시 총 약 한 32만 약 한 3천호 정도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 복합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서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또 하나는 저층주거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약간 350m 범위 내에서 역세권 지역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상가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얻기에는 좀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저층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2종 같은 경우를 한 단계 상승시켜서 3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뭐 소규모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 소규모에 대한 정비 사업과 이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한 6천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저밀도 중공업 지역, 즉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어떤 대책에 따라서 이 중공업 지역도 상당히 좀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7만 약 한 8천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지역 근데 역세권 지역 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와 밀집되어져 있는 거죠.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염려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저층주거나 소규모 개발이 좀 가능한 이런 지역에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서 이런 어떤 절차로 인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에 대한 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주거 지역의 어떤 가용지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은 약간 어렵다 하더라도 중공업과 저층주거 지역은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 아니라 중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조합원들한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수익 공유자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조합원들 입장, 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공부지에 대한 확보 유형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재개발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 사업들, 요거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좀 마련되어져 있는 거고요.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이나 저층노후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그 테마를 만들어서 좀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 안에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고밀지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융합 지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기숙사라든가를 넣었을 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그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가 해서 기숙사가 그 산업융합 지구 시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그 가수요층을 그 안에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저층 노후지구, 이런 것도 공공 개입을 좀 들어가게 되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좀 획기적이죠. 근데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냐, 뭐 재탕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 저층 노후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마련되어져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세밀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면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규모 정비 사업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세 개의 어떤 분류로 나눠서 좀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요거를 좀 내용을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죠.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주거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새로운 어떤 개발 모델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토지주의 10%의 동의를 얻으면 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은 예정지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정지구로 만들어져서 토지주의 3분의 2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지구 지정을 해줘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거기 안에 이제 부지 확보와 사업 계획 및 착공이 들어가면 5년 내에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좀 개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토지주 3분의 2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구 지정을 요청만 해주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입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을만 그 마련해 준다면 일단 예정지구로 만들어 준다니까 사업은 진행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요 안쪽에서 이제 5년 안쪽에서 입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 시행 방법을 보면 개발이익으로 토지주에 대한 추가 수익을 마련해 주고, 여기 세입자를 좀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현재 세입자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주민, 특히 원주민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주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그 SOC를 확충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또 상향시켜 주니까 공공임대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토지주한테 불리게 가는 게 아니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 그 상향시켜준 만큼 일정 부분은 또 토지주들한테 수익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의 복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천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비율을 차등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약 한 10에서 30% 정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라든가 영세장애인을 지원해서 이주비라든가 재정착에 대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내용도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상한 부분, 용도 지역에 대한 상한 부분은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준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400%에서 700%까지 획기적으로 좀 올리겠다. 그런데 대신에 주차장에 대한 비율을 또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과의 어떤 그 통로를 연결해 주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임대를 줘서 여기 같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미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저층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획기적이죠. 이거 한 개 정도의 어떤 상향을 주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저층 주거에 대한 어떤 법정 상한을 크게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에 들어가면은 뭐랄까요, 그 높이 올라가면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 자체를 높여서 거기서 수익을 이제 그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상업지역에 대한 상업 비율을 줄여서 그 중소상인도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복합사업 절차 자체를 상당히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구 조성 방향이라든가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주거 상업에 대한 고밀도 지구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같은 경우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주차장 없는 주택 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하철과 연결해서 이런 어떤 그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산업 요합지구를 만들어서 공거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별도 없이 기부채납 없이 상향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기숙사 형태의 뭘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도 저층 주거지를 상향을 시켜줘서 한 개 정도를 상향시켜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특별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의 약 한 120% 정도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봤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 자체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좀 뜯어보게 되면 상당히 좀 획기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더 좀 발빠르게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급 쇼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대규모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획기적인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이죠. 거쳐야 될 과정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 기대감과 함께 또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기획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예약 필수하시고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끝번호 38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계약자입니다. 현재 바로 앞단지인 의정부 센트럴자이 위브캐슬과 비교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의정부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죠.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계약자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피를 좀 더 주고 샀는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내용은 남아 있죠. 그 원주민이고 조합원이라고 하시면은 뭐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뭐 실거주로 해서 구입을 하셨다 그래도 2027년도에서 8년도까지는 일단 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GTX A 라인이 들어서는 라인이죠.
상당히 좀 획기적인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고 나서 1년 후에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요 아파트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고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의정부역이 위치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의정부역 쪽 반경 약 500m 범위 안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한 아파트는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 대단지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격대는 현재도 지금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대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입주가 되는 2022년 이후에는 좀 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부에 가게 되면 현재 경전철이 지나가고 1호선 라인으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GTX A 라인이 GTX 라인이 좀 쓰는 요 노선이기 때문에 C 라인이 쓰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의정부역이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광역철도망에 들어서고 나서 그 후에 한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제 가지고 계신 요 센트럴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약 한 4년 정도 전세를 놓으시든지 아니면 4년 정도 실거주를 해서 거주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 뭐 가격이 올랐다,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여건이 되시면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전망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GTX가 들어선 이후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수혜를 체크하신 후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44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저희 딸이 마곡역 앞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하나 매입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따님을 위해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센트럴시티 요게 그 아파트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투룸 형태인 것 같아요. 좀 가격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입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자녀한테 뭘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매수하는 데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그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040 세대 또 2030 세대에게 준 혜택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분양을 받게 되면 안에 뭐 점수가 낮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이제 올해 이제 2월 4일날 대책에도 일정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없었던 그 상태가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젊은 층들에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먹은 저 같은 세대들은 조금 더 부럽고 좀 아쉽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따님한테 뭘 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좀 더 한 번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곡역이죠. 이 마곡역 옆에 보면 발산역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오피스텔 자리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마곡역에서는. 여기서도 좀 오피스텔이 있긴 하지만 이쪽 라인에서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다 공급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없고 길 건너편에 이렇게 몇 군데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좀 가격대가 현재 수준의 가격대보다 상당히 좀 높게 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여지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LG 사이언스 파크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따님한테 해주고 나간다 하더라도 전세에 대한 갭 차이를 상당히 좀 작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약간 뭐 2억 7천, 뭐 3억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세가 수준이 거의 뭐 한 2억 5천에서 뭐 2억 8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와 갭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안에 이제 송정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또 밑에가 이제 김포공항 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아직까지는 이 신방화역 쪽 주변 지역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노후된 건물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김포공항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2019년도에 플랜을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잘 짜여진 플랜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산업단지들이 구성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마곡역에서 가까운 이런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볼 만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청년들에게 준 혜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 혜택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는 데는 뭐 크게 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매수에 대한 의견 찬성해 드렸는데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619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까치울역 여월 휴먼시아 3단지 30평입니다. 가격은 6억 8천만 원 수준인데요. 7호선이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이 괜찮을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를 좀 더 빨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매수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잡아볼게요. 네, 요 매수는 일단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잡을지 아니면 하반기에 잡을지 요거 아마 결정만 남으신 것 같은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 가격대가 떨어질까? 요 가격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 호재거리가 하계울역뿐만이 아니라 이 7호선 라인 쪽에 또 이제 부천 쪽으로 옮겨가면 갈수록 그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크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좀 더 앞당겨도 큰 상관은 없다. 하반기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크게 뭐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매수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까치울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하나가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여기 공사를 이제 소사대곡 라인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내년이면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천 종합 운동장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마스터 플랜이 좀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요 어떤 그 구조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제 7호선 라인 쪽에서 이제 직장인 수요층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직장인 수요층들 자체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천 여울 휴먼시라든가 위쪽에 있는 2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매수하느냐 이렇게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매수 의견을 현재 가격대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한 7억 미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의견을 상반기에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와 1:1로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상가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가는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 시흥시 정왕동 이 거북섬, 그 인공섬에 만들어지는 상가 물건입니다. 안에 이제 그 시와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그 상당히 좀 관광 용지로 해서 현재 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몰려들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바깥으로 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내 관광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상가 중에 이제 326호를 좀 기준으로 한 건데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인공 해변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인공 호수, 인공 그 바다가 바로 앞에 위치했는데 그쪽 바로 앞에 해변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3월, 2022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선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건물이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임대가 마무리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핑 테마파크, 여기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 서핑 테마파크로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서핑 테마파크 앞에 중심지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5억 9,45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핑 테마파크가 이게 선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와 MTV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 관광객을 추후에 좀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이 영종도와 이 청라 또 김포하고도 상당히 좀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약 한 50분 내에 본 물건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약 한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 서핑 테마파크라든가 인공 라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공 라군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앞쪽에 이제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서 국내 최고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까지도 다 이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공 라군을 좀 만들어서 또 이제 서핑 테마파크를 만들고 또 마리나 시설과 이용할 수 있는 이 본 물건지 자체가 이 마리나 시설과 인공 라군 또 서핑 테마파크를 세 개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공섬 안에는 이렇게 그 상가가 많이 위치했는데 본 물건지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테마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가 상당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임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객 수요층을 좀 보시게 되면 새로운 관광 클러스터의 어떤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약간 오이도 쪽 주변,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약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좀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안정되는 시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안정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미리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선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재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제 아쿠아 테마파크라든가 아쿠아 펜랜드를 좀 설치할 예정이고, 또 앞쪽으로 보면 2021년 완공 예정인 경기해양과학관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테마파크, 관광으로 인한 테마파크로 인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다. 거기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본 물건에 대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재거리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본 물건지 약 700m 범위 내에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들목이 하나 생겨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거리는 바로 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이 트램 노선입니다. 시흥에서 안산까지 이어지는 이 오이도 연결선에 대한 트램을 이제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놓게 되면 본 물건지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이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테마파크 상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권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직접적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15m 보행도로가 양쪽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는 그 유락시설을 즐길 수 있는 통로가 안쪽에 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9m 중앙대로가 이 통로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테마를 옥상에다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든가 뭐 상징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옥상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고, 또 이용하기 편하게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의 좀 관광 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예상 매매가는 5억 9,45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 현재 뭐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월 250만 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과 보증금 활용하시게 되면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국내 최대, 뭐 세계 최고 규모의 서핑 관광단지가 조성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수익 창출에 기대가 좀 많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놀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다들 저와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아무리 집돌이 집순이였었던 분들이라도 더 이상은 집에 있을 수 없다.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상가 2022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그에 대한 수요층들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 입지 그리고 규모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의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관심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그 하남에 있는 미사지구 상가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병원으로 입점이 됐다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호실은 약 한 4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도 올해 5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 물건인데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병원으로 미리 입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자체가 6억 1,8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미사역에서 미사역과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사역을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 본부 물건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뒤쪽에는 또 이제 그 강변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배후 수요층들을 모두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상가 물건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그만큼 가시성이 우수한 물건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미사 수변공원 자체는 주변 음악본수하고 미사 호수공원 이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 자체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꼴 형태의 아파트 배후 세대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역, 미사 신도시의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과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집행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사역 쪽 주변 지역만 하더라도 약 한 3,000여 세대의 아파트 배후 세대층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이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약 한 10,000여 세대의 아파트 배후 세대층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건지가 보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으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풍상지구라든가 이 강일지구 또 고덕 강일지구가 더불어서 점점점 크게 확대하고 있는 신도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용객 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사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뭉쳐져 있죠. 계속적으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일 IC라든가 강일 IC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은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과 배우 수요층 두 마리를 다 가지고 있는 미사강변 신도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중심 상권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중심 상업 지역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 이 근린 상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명공업과 미사역 쪽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가시성과 집행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약쪽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도보거리가 양쪽으로 약 한 15m 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사역에서 내려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도보거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집행력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3층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을 팠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에 대한 주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법정 기준 주차 대수가 36대밖에 안 되는데 총 140대가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물건지 바로 앞에 미사역이 위치해 있죠. 바로 뒤쪽에는 미사 강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경력을 한 번에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2층, 3층에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상권과 비교하게 되면 대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어떤 상권보다요. 그만큼 대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호실 자체를 넓게 좀 구성을 해놨던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44개 호실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변 지역보다는 호실이 적으면서 넓게 호실을 좀 나눠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층의 어떤 평당가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3,000에서 3,600만 원 정도인데 본상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정도입니다. 2,700에서 3,000 미만으로 해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보다는 1층 평당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6억 1,800만 원입니다.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고 병원은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병원을 하나 차리는데 뭐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또 치과 이런 어떤 내과 이런 어떤 병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좀 그 조그만 어떤 그 의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병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2천에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약 한 3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병원 건물로 이미 임차가 완료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상가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1:1 전화 상담입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설 연휴에도 마음 편히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추석 즈음에는 좀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연휴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설 연휴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